여러분 다들 보셨죠?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초에 예정됐던 100분, 이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이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이었던 부분 저희가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이라면 보유세를 3배는 이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이번에 더 강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자,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쏟아집니다만,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세를 진작에 정상화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3배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이제 오른다는 소리인 건가요? 네, 그렇죠. 보유세는 그래요? 이번에 확실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우선 우리가 세금 체계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네. 이제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있고요. 네. 이게 3%에서 이제 한 12%, 다주택자는 세율이 좀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라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그렇죠. 재산세는 0.1에서 0.4라서 큰 부담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종부세가 문제죠. 네. 이제 12억 원 넘어가게 되면 현재는 25억 사이 구간인데, 종부세는 0.5에서 5%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인데, 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반은 맞고 반은 좀 달라요. 뭐죠? 우선 보유세만 놓고 보면 앞에 싱가포르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 대비해서 보면 실효세율이 한 1% 되는데, 네. 우리가 0.33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3배는 높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네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나 아까 세금을 얘기한 게 우리는 담세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에서 세금을 총 부담하는, 아까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네. 보유세, 양도세를 다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만 딱 찍어서 보면 네. 싱가포르보다 한 3배 정도 싱가포르가 높은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의 보유세가 이제 외국인이 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차등 과세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2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는 이번에 올리되 네.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네. 미국 같은 데는 15에서 20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국민 토론에서 나온 의견, 저도 그렇고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네. 양도세는 좀 낮춰라 네. 하는 게 대부분의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는 고가주택, 네. 그다음에 다주택, 네. 비거주 주택자 중심으로 네. 적어도 이제 서울의 강남의 고가주택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된다면 한 2배 이상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집 팔고 살 때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낮춘다. 그 말은 집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 이 말인 거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게 대상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뭐 부동산 값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는 한데, 일단 보유세를 전체를 다 강화한다기보다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겟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비거주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거. 그 기준을 이제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또 일정 기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팔아라라는 이제 기간을 준다면, 그 기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네.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나서 5월 9일 전후에 시장 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답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매물잠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은 결국에는 또 매물잠김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잘못 들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서평가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우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연을 네,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건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좀 어렵죠. 이 비율을 60에서 이게 왜 60이 됐나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좀 낮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80%에서 90%로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고가주택, 특히 강남에 60억 정도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보다 보유세가, 종부세가 2배 이상 오릅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세금을 올렸을 때의 그 반응은 뭐였나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가격의 안정 효과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오르고 매물 잠김에 의해서 오히려 가격이 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죠. 보유세, 그러니까 집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싼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냐. 현재는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세금 얘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유세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제일 집을 사거나 또 이사를 갈 때 고민이 바로 대출이죠. 대출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고 어제도 큰 화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대출도 아니고 전세 대출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살 때 받는 대출 말고 집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전세 대출 아닌가요? 일단 들어보시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가 이 제안의 대부분이었는데 대출은 또 쪼인다는 거. 공급을 확대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대책은 안 하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어제의 그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전세값 먼저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도 지금 월세와 함께 따라 올랐잖아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받아야 되는 게 전세 대출인데 전세 대출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 저는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소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갭 투자에 있어서 전세 대출이 많이 활용이 됐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그게 이제 이동하는 현상에서 집값이 많이 부풀려졌다.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맹점이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전세 대출을 옥죄는 거는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트리플 강세라 그래서 매매값도 올라가지만 전세 월세값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지금 DSR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옥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아까 보유세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집주인들이 또 임대료에 전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공급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건 사실 세입자들,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중 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현실과 이상이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대출 뭐 이런 걸로 자꾸 옥죄는 게 일단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급을 늘릴 만한 새로운 땅이 지금 없다. 땅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헬기라도 타고 좀 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던 그 공급 대책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러면? 네, 지금 집값이 이제 저도 어제 토론회에 직접 참여했잖아요. 네네. 그 발언한 게 주로 이제 공급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대통령께서도 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전세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가격 안정, 시장 안정, 정상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집값이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많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또 전세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게 결국은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가 상승이고 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월세 전환 이유라고 해서 월세는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게 미친 집값 제가 표현 그대로 하면 네. 미친 전세값이 재현될 수 있다. 아. 이걸 좀 우려한 것인데요. 네. 우선 전세 대출을 막게 되면 누구나 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따로 보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전세 대출이 이걸 이용해서 갭 투자도 하지만 네.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서울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한가, 경기도와 수도권이 부족한가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한 주택 수가 25만 채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택지난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상기 신도시, 네. 5개 신도시 23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매년 27만 가구, 네. 뭐 태릉시시, 용산 정비창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네. 너무 1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정부만 안 했다 이렇게 된 물론 과거 정부가 잘못한 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다행히 대통령께서는 저 의견에 네. 앞으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네.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화답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이 땅을 찾기가 힘들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이 속도, 공급 속도를 빨리 줄여서 빨리 해서 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제 토론회를 3시간 넘게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보다는 지금까지 매번 들어왔던 얘기들이 반복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뭘 위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부에서 대출 최대로 강화하고 세금 올리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 집값 낮추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네. 억지로 집값 낮추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이 정상인 건가요? 그러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세제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낮추는 게 정상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냐? 그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인위적으로 네.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강뷰 아파트를 또 예로 들으셨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세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방점이 세금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세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 세제 강화 여기에 대한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네. 잠깐 한마디 네, 네, 할 네. 수가 없는데요. 네. 우선 대통령이 저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부동산을 연구하는 뭐 교수와 이런 연구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한 정부는 좀 드물었어요. 네. 첫 세 가지로 딱 교과서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안정. 네. 시장 안정이라고 그러면 뭐 매매, 전세, 월세에서 가격 안정을 뜻하고요. 안정이 네. 정상화입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거래 안정입니다. 거래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뭐냐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라든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걸 해결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말은 하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정상화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은 그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정도의 상승이 정상적으로 교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든지 네. 뭐 재건축을 새 아파트로 바꿈으로 해서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전문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